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윤경철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강력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우리 가장 좋았던 추억 제가 질문했었죠. 네, 그럼 반대로 가장 안 좋았던 추억이 뭐예요? 안 좋았던 추억. 지금도 제가 강화도에 가면 저희 부대가 보여요. 네, 저는 이제 이군단이지였지만 그 DMZ 지역 가까운 네. 곳에 해가지고 제가 살던 집이나 이제 부대가 보여요. 감시소가 보이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 차인데 5년 차에 들어서면서도 강화도만 가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10년 동안을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도 있게 많지만 네네. 무정을 비롯해서 뭐 어쨌든 그 기간에 종을 많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정말 슬픈 기억도 많잖아요. 왜냐면 내가 데리고 있던 서대 군인이 갑자기 죽는다던가 이런 것. 정말 죽지 말아야 할 생떼 같은 군인들이 죽을 때가 많아요. 이제 전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뭐 생떼 같은 아들들을 잘 키워가지고 조국에 바쳤는데 부모님들은 네네. 갑자기 그 아들이 시체로 돌아온다. 그럼 왜 돌아오냐? 그 군인이 용감하게 싸우다가 돌아오냐 그렇게? 아니라는 거야.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리고 병에 걸려가지고 사실 그 병들이라는 게 큰 병도 아니에요. 결핵, 늑막, 간염 뭐 이런 병들인데 대부분이 네. 그런 병들은 잘 먹이고 하고 약을 조금 쓰면 다 낫는 병들이거든. 근데 부대에서 그 병을 치료해줄 약이 없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맞아요. 마지막에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서대 군인도 그렇게 해서 죽은 군인이었는데 참 그 부모들은 아마 서장이나 그런 지휘관들 많이 욕하겠죠. 너네 때문에 너네는 뭘 했냐 내 자식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근데 저 서장이었는데 저도 할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저도 왜냐면 서장한테 정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저한테 약이 있나요 아니면 돈이 있나요 서장인데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본인도 살기 힘들잖아요. 기껏해야 그냥 아파하는 군인을 위해서 밥 한 끼 사주는 거. 사주는다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주민집에 나가서 밥 한 끼 먹이는 거. 이것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 결핵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온다는 약이 이소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소 주고 또 뭐 염증이 생겼다면 그 페니실린 너무 아팠어요. 페니실린 한 대 맞으면 걷지도 못해가지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이소니증을 먹으면 이소하게 되면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소 먹으면 그냥 개골병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은. 많이 먹으면 그냥 머리는 둔해지고 네, 이소 먹으면 맞아요. 머리는 둔해지고 이 먹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게 병인 약인데 그거 먹는다고 병이 안 낫거든요. 결국 먹을 게 많아야 더 먹지 그것도. 약을 줬으면 먹을 게 많아야지. 밥양을 올린다던가 네. 뭐. 목이 풍족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데 약을 먹어서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아 근데 저희 분은 그 이소가 문제였어요. 왜냐면 군복무 하기 싫은 애들이 특히 여성 군인들이 그런 짓 많이 해요. 그 이소를 한 줌 먹고 그냥 뻗어요. 뻗는다는 게 뭔 소린지 알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소가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많긴 많죠. 네, 왜냐면 많아요. 이소 같은 게 한 40알 이상이게 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충격적인 일도 많아요. 그냥 사실 군복무 하기 싫어서 그렇게 이소를 먹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같이 충성을 했는데 배반을 당하거나 네, 이렇게 네. 해서 이소를 먹고 극단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모함을 당했다고 할까요? 네, 저 같은 제한인제에 걸려가지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소 제가 한 120알 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살아있네. 네. 어떻게 저는 살았어요? 살았어요. 병이 길죠. 어떻게 먹었냐? 부대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네.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조금 수학거리 좀 좋다고 했는데 네네. 1년 만에 이제 군관학교를 잡아서 1년 만에 이제 무력별적인 사격 경기가 있잖아요. 네네. 겨울에. 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 정찰참모들 대부분 대위예요. 상위 대위. 이런 사람들과 지도 좀 찍기를 했는데 그 대대 참모예요, 아니면 중대 참모예요? 대대 참모죠. 대대 참모. 네. 도무질 것 같다. 지도 좀 찍기를 하는데 다른 정찰 참모들은 지도 좀 찍혀서 다 명중 못 시켰는데 네. 저는 써있던데 지도 좀 찍혀서 명중을 시켰어요. 왜냐면 어휘 훈련한 거야, 아니면 실전 사격? 실전 사격. 오 대박. 근데 저는 기구수라는 걸 하다 보니까 카전사 때부터 지도 좀 찍기를 수없이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장교들보다 능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 지도점 찍기라는 게 그거죠. 금파수 가지고 각도 그려가지고. 그렇죠. 예. 네, 목표 딱 보고서는 이제 딱 목표 보고 이제 방향반로 내가 목표 보고 네. 방향 보고 거기다 좀 딱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거 보고 무력부관 부인들이 효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개인 담화를 해가지고 다음에 중대장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 근데 승진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돼?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다음에 대대 종철참모로 승진하게 됐었어요, 제가. 바로 중대장으로 안 거치고 네, 그때. 대대 종철참모가 그런데 상위가 아니고 중위예요, 그때는. 아. 가게 됐는데 이것도 낙찰이 됐어요. 그 다음에 후에 알아보니까 뭐냐면 부모가 행방불명이다. 아, 예, 가정적 토대가. 네, 그렇죠. 부모님이 행방불명이니까 너는 군부에서 승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충격이 저한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에요. 그래 제대됐어요? 제대도 안 시켜주잖아요. 아니 본인이 제대된 거예요? 아니면 그로 인해 가지고 강제로 제대된 거예요? 강제로 제대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제대도 안 시켜요 처음에는. 근데 나는 그걸 너무 충격받다 보니까 부대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왕 개같이 살 바에는 개같이 사는 거니까 그거는 개같이 살 바에는 네. 차라리 안 사는 게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극단 선택을 해서 이서 120알을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생각했나? 야 이왕이면 죽기 전에 술이라도 한번 실컷 먹어보고 죽자. 그래서 술을 정말 그 북한 술이 세잖아요. 40도. 네. 40 30도부터 40도까지 근데 가서. 우리 거기 40도였어요. 40도짜리를 한 5병 이상 먹은 것 같아요. 혼자서 안주도 없이 꿀꺽꿀꺽 5병을 먹고 그 이서 120알을 먹었는데 다 토한 거예요. 이게. 술하고 약하고 반대작용이어서 예, 반응이. 토했는데 마지막에 열물을 토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쓰러졌어요. 지금 술 드세요? 네? 지금도 술 드세요? 먹죠. 야, 생명이 운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쓰러졌는데 제가 3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근데 3일 만에 깨어났는데 말을 못했어요 제가. 약 중독으로 해서 온호장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제 한 2달 되면서 이제 말이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는 장교까지 했는데도 그런 극단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토대를 보지 말라고 해요. 네. 지금 현재 내가 잘하면 당에 충성하면 된다. 이런 지침을 수없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기 아니에요? 근데 저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응.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사기란 말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한테는 오히려 충격밖에 안 와.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다 충격을 받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 와서 국방부 강연 다니시죠? 네. 예. 그 다니면서 그 대한민국 국군을 보니까 그 느낌이 어때요? 참, 제가 국군 강의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다닌 지 한 4년인데, 정말 북한에서 말했던 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처음에 강연을 갔을 때 처음으로 질문한 게 뭐였냐면 다리가 이렇게 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붕대를 하고 킵스를 하고. 아 뭐 다치셨겠죠?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맞았냐고 첫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안에 사고로 이게 자빠져가지고 이게 다쳤다고 다리로 이러시는 건데 우리가 북한에서 배울 때는 뭐 허약자도 많고 구타도 심하고 이런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부대 강연을 하는데 허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점심에 네. 같이 군인 식당에 밥 먹으러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거는 북한에서 연대장 이상급으로 잘 먹는 거예요. 연대장도 못 먹는 식사질인 거야 이거는. 아니 거기에 무슨 없는 게 없는 마지막에는 중참으로 해가지고 막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잘 보여주려고 북한 이거 탈북민 강사 왔으니까 한번 잘 보여줘 이렇게 해주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부대 갈 적마다 똑같아요. 이게 그걸 보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이 먹는 식사 우리가 북한 군인들이 먹는 식사 이게 100분의 1이라도 북한에서 따라간다면 북한 군인들이 영양실조 환자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먹는 문제 가장 중요하죠. 북한군 의식 주잖아요. 우리도 한때 자꾸 이런 말 했어요 이제. 이 민군들 싸움 준비 다 끝났지. 근데 하나만 딱 걸렸으면 그게 뭔데 하면 전체가 얘기하는 게 먹는 거.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의식주라고 안 하고 군에서 식이주다고 하죠. 먹는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된다. 그래서 식이주다고 하죠. 그래서 참 이 먹는 문제가 정말 더러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가만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 때문에 정말 군에서 보이는 싸움도 하고 뭐 그 먹는 걸 도둑질도 하고 어떤 군인이 여기서 사탕 배가를 여기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뻔히 친구인데 동료인데도 그걸 찾아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배고픈데 집에부터 채워야지. 그러면 뭔 상관이 있어? 그냥 싸움 먹는단 말이야 또 그게. 이런 일들이 부지런히 일어나는데 그게 보면 먹는 문제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먹는 문제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상하 간의 구타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제 병사 때는 네. 하급이 상급한테 대든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상급한테 대들면 그냥 머드메라고 해가지고 사관들이 뭐다고 이거 막 어승어 각자로 때렸어요. 그냥 때리면 이제 몸에 상처 나니까 위에다 그 인민군 담요 그냥 그렇죠. 막 덮어 씌워놓고 그걸로 막 내리 까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온 신병들이 오히려 몸이 더 좋단 말이에요. 대원 보면. 네네. 신병들 좋고 1년 했나? 구대원이 용연수조 한다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신배가 구대원한테 막 맞짱 투작인단 말이에요. 응? 야, 이씨, 한 손으로 견딜 수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목 딱 잡으면 한 손밖에 안 그렇죠. 되는 게 구대원이야. 네. 그러니까 구대원이 오히려 주눅이 드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인민군 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기를 문제까지 이게 다 해야 되는 거. 또 애들이 이제 그 시대 차이가 나는 게 뭐 선배님 아까 그 입대 당시까지 몇 년 차지 않아요? 2010년도 이제 군복을 벗었다니까 저는 2009년도 제가 있을 때도 보면 군복무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나올 때 그 생각이 어떠냐면 나와가지고 구대원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받고 그리고 그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상하 단결의 미풍의 원칙을 세워라 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 문구만 하나 달달달달 이어가지고 뭐라고 이제 구대원이 한 대 말하면 그것만 딱 이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러냐고 머리가 이제 다 좋아요 애들이. 그렇죠. 신병들이 군에 나와서 그런데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죠. 하나만 생각, 둘을 생각 못 하죠. 왜냐면 자기들도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먹이 대가리가 되리라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명 용영 실추 환자 보고 먹이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먹이처럼 먹이 가는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1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데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해. 그리고 구대원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구대원은 1년,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좀 살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북한에서 모르고 3년, 알아가면서 3년, 제대 준비 3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3년만 지나게 되면 조금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좀 다르네요. 불구하고 저희는 모르고 3년, 알고 3년, 지르에 3년. 지뢰 3년. 제대 준비 3년 할 것도 없어요. 뭘 가져가요? 발사계요? 아, 그거 가져가서 뭐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대 준비 3년 때 뭐 했냐면 이제 만기 제대 3년을 앞두면 도덕질을 잘해야 돼요 우선. 도덕질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개성 같은 게 인삼이 많아요. 개성 인삼 또 유명하죠. 인삼 유명하다고 비싸고 인삼 그때 1kg당 얼마 했냐면 이제 그게 4년산 뭐 5년산 6년산 뭐 이렇게 있는데 4년산 같은 경우에도 1kg당 10만 원 15만 원 했어요. 북한 돈으로죠? 네, 그렇죠. 달러로 계산하면 한 20달러 정도 되나요? 뭐 20만 원 정도면 한 20달러? 뭐 100달러가 80만 원이니까. 네, 그 정도 합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을 벌겠다고 군인들이 이제 도덕질 나간단 말이에요. 도덕질 나가는데 웃기게 뭐냐면 그 인삼은 당자금이에요. 김정은의 당자금. 네. 그래서 그 인삼을 채는 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요. 최고 사령관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멍때다 무기 메고 이제 군무로 서요. 네. 그래서 북한군은 존술이 필요 없어요. 근데 개성은 또 인삼이랑 또 찰 게 있잖아요. 저희 평양이니까 찰 게 없어서 뭘 챘냐면 아파트 이제 타고 올라가가지고 자는 사람들 그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그 중량물을 들고 못 내려오니까 베란다. 그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 쫙 돌리다 이제 딱 던지면 그 베란다에 걸려요. 그거 타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채 갖고 내려온다는 게 이제 편한 거. 그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가지고 내려서 그걸 이제 중고로 팔면 한 20달러 정도 받아요. 돈 많이 벌었네. 아, 전 안 챘어요. 더 저보고 도둑질 했다고 하지 말고. 많이 하게 생겼는데. 네. 아니 저는 여기 나와서 10년 동안 도둑질 했다고 솔직히 말했는데 네. 벌써 거짓말 하면 티가 얼굴 새빨개지게 탁 나는 거야. 아니야, 진짜 저는 도둑질 진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 영양실조 걸릴 수 있겠는데. 아니요, 저 영양실조 안 걸렸죠. 저희 부대 잘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도둑질 덕분에 영양실조 안 걸렸어요. 네, 뭐 2010년 이제 뭐 군복 벗은 지 8년 정도 됐잖아요. 네, 또 그 기간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또 오셨고,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인민군 되는데 가장 절실하게 오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 어떤 분들 생각은 먹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네. 먹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북한 군인들은 제일 중요한 의식을 바꾸는 문제예요. 북한 군인들이 사상을 바꾸는 문제. 왜냐하면 지금 북한 정권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의식이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먹는 문제? 먹는 문제 통일되고 뭐도 그래 풀리겠죠. 먹는 문제 어떻게 하면. 그리고 북한에서 뭐 개혁 개방을 한다던가 뭐 풀리겠죠. 먹는 문제 얼마든지 풀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이 머리 사상이 변하지 않으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는 대북 학성기 방송 실제로 들어봤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대북 학성기 방송 중단이 됐지만 그 학성기 방송 후 요파로 해서 어청성을 비롯해서 많은 군인들이 기순을 했었고 실제로 그 군인들이 총까지 맞으면서 기순한 게 뭐 때문에 기순했겠어요 그게? 왜 자유갈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총까지 맞으면 대한민국을 만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전방에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못 봐요.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못 봐요. 네. 그 라디오 듣나요? 라디오 못 들어요. 그럼 뭘 들어요? 학성기 방송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학성기 방송 삐라밖에 없어요. 보고 듣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학성기 방송 중단됐고 이제 삐라도 뭐 이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좀 네네. 삐라 그래도 예전에 떨어진 거라도 있겠죠. 그거 보다 보면 사람이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북한에서 아무리 세습을 줬어도 이거는 무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상이 되는. 지금 북한군에서 북한 놓고 보게 되면 뭐 제일 떠받들기는 게 어디예요? 전방군단들 있잖아요. 네, 그죠. 1군단, 2군단, 5군단, 4군단 네. 집단군들. 이 집단군의 포병 무력이 대부분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이 집단군들이 무너난다 하게 되면 나는 북한이 무너나지 않을까 싶어요. 전형 군단이 무너진다. 네. 근데 전형 군단의 영향보다도 후방 군단들 차지하는 위치도 그죠? 큽니다. 예, 후방군단의 차지하는 역할이 큰데 네. 제가 왜 전방을 이야기하냐면 전방은 대한민국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강원도도 같고 2군단 쪽도 똑같아요. 아니 그 2군단이라든가 5군단 뭐 1군단 사령관 좀 그런 또라이 하나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예, 예전에 6군단 같은 또라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돼요. 그냥 야 철책 열어 군단 비상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으로 아니 10만이 한 번에 넘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날이 오려면 그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뭐. 예, 사상교육 받은 그 세뇌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바꿔야 된다고.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바꿔야 된다. 왜냐면 먹는 문제는 그 순간에 풀 수 있겠지만 진정한 자유 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그 머리가 변하고 사상이 변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자유민주 체계를 느껴봐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북한은 어쨌든 독재 정권이잖아요. 독재죠. 근데 독재에서 먹는 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이동의 자유가 없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 잘못하면 내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3대가 죽으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항상 불안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일개인 군인 한 명이 잘못하면 이제 장교들은 그렇죠. 연대적 책임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음. 부모들은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모가 지은 죄도 또 자식이 물려받는 죄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이제 사회 성분이라든가 출신 성분 따지는 거. 근데 뭐 정책적으로 정책상 놓고 보면은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는 당에 충성하고 성실하면 다 해주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 가게 된 시기가 딱 오면은 안 돼요. 대학 가겠다고 이제 펀트 올리면 펀트로 가잖아요. 네. 그 문건을 올리면 계속 떨어져요. 까이고 왜 그러냐 알아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내막이. 그렇죠. 내가 모르는 내막이 있어요. 네. 거기는. 네, 선배님 우리 2시간 동안에 이제 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다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네. 고지도 아니고 네, 그냥 수다로 우리가 겪은 실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니까요.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게 또 북한에 뭐 요새는 뭐 인터넷 된다고 뭐 큰 소리를 친다는데 만약에 인터넷 되면 이거 유튜브 방송 볼 거 아닙니까? 예? 네. 우리 그 군인동 우리 후배들이죠? 후배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한 몇 개월 전에 대북 학성기 방송이 이제 중단되기 전에 네. 1개월 전에 학성기 방송을 통해서 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때 아마 제가 이름을 다 꺼지꺼지 찝으면서 전방에 있는 나의 서대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전에 저는 오라고. 네. 왜냐하면 저도 역시 북한 땅에서 살 때는 오직 김정은을 위해서 네. 그냥 최고 사령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군인들한테 선전을 했고 그렇게 강요를 했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너무나도 험한 짓이더라고요. 우리 이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은 수령의 군대, 혁명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 네. 근데 북한은 수령의 군대. 이게 뭐냐면 군대라고 하게 된 국민을 지키는 게 어쨌든 군대인데 이거는 국민이 아니라 수령만, 김정은만을 위해서 복무하는 군대다 보니까 과연 지금 북한에서 지금 군생을 하시는 우리 후배들 그리고 나의 서대원들 무엇을 위해서
그 땅을 지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행복한 나라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고맙고요.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신다면 네. 또 우리 방송에 또 출연하셔가지고 저랑 또 수다 또 떱시다 좀. 네, 좋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